2023년 7월 2일입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자, 날씨가 아주 엄청 더워졌고요. 여러분들 지난주 비 피해, 더위 피해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자, 지난주에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 무엇을 했느냐. 드디어 데스크탑을 10년 만에 새로 맞췄거든요. 왜냐? 지난주에는 디아블로 4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엔딩을 다 봤어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스토리 엔딩을 다 봤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더만요. 아무튼 그래서 스토리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포는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악의 부부싸움 이야기더만요. 그리고 세계 최강의 불효 스토리 같은 건데 이게 어떤 구도이냐. 이나리우스라는 천사와 릴리트라는 악마가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 네팔렘이라는 인간 종족이 바로 천사와 악마의 그 혼혈 자식이죠. 그런데 이 이나리우스랑 릴리트가 그 부부싸움을 오지게 해요. 막 부부싸움을 진짜 막 서로를 진짜 못 죽여서 안달이 나가지고 그 부부싸움에 자식 등이 터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디아블로 4의 그래서 최종 보스는 릴리트다. 릴리트는 인간의 어머니이죠. 뭐 그런 내용이죠. 부부싸움은 칼로 목베기. 그 목이 많이 베어지죠. 이 게임에서. 이 부부싸움을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목도 베어지고 막 좋지 않아요. 칼로 악마 베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최종 보스 릴리트 가로치고 어머니 이제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보스를 잡으러 갔죠. 거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최종 보스를 릴리트를 잡고 있었어요. 가로치고 어머니를 결국 인간이 잡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단 말이죠. 폭주하는 이 부부싸움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막 싸우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옴. 아니 그래서 릴리트가 꽤 세단 말이에요. 막 진짜 이게 게임 난이도가 꽤나 어려워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중간에 막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바닥 장판 막 공격을 못 피하거나 그러면은 죽는데 멈출 수가 없는데 어머니한테서 하필 전화가 온 것이에요. 어머니를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핸드폰에 이렇게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이름 어머니 떠 있는데 나는 어머니를 가로치고 게임 어머니 그 릴리트 어머니를 패고 있는 하필이면 그때 그래가지고 슈퍼 불효 느낌을 받았다. 그것이 인생이죠. 불효 스타일.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은 제가 죽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안 받고 어머니 가로치고 게임 어머니를 다 잡았죠. 그리고 클리어를 하고 크레딧을 보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별일은 아니었고 그냥 그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냐고 요새 좀 그 한
한 보름? 한 달까지는 안 된 것 같고 보름 정도 연락을 안 드렸더니 그래서 전화를 하셨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어머니를 패고 있을 때 괄호치고 게임 어머니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릴리트를 잡고 있을 때 전화가 와서 재미있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아이러니한 블랙 코미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디아블로 4 재밌는 것 같아요. 막 못할 건 아니고 나름 재미 붙이고 하면 재밌고 스토리가 약간 그좀 억지 신파를 하려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냥 뭐 감안하고 보면은 꽤 막 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전작을 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반갑거나 이렇게 행복할 만한 그런 모먼트들도 있고 해서 굿 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인간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통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죽여야만 하는 괄호치고 게임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다들 그래서 부모님께 또 날도 덥고 하니까 연락 한 번씩 하시고 지금 하시지 마시고 내일 일어나서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별일은 없이 게임만 실컷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효 불효 게임 했어요. 디아블로 그렇게 해서 지난 근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요일바의 꿈깬 라디오 그러면은 음악 듣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행복하자. 아들 디아블로 같은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엄마는 믿는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사연은 가족에 관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화면에 보이는 beef.net vef.net 가시면은 보내실 수 있고요. 가족에 관한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이러면 또 굉장히 이런 어떤 센티멘탈하거나 그런 것이 오면은 저는 감정이 없는 로봇으로서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에 관한 사연 괄호치고 웃긴 거 가족에 관한 웃긴 사연 위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볼 거예요. 왜냐면은 요들송을 한 6곡, 7곡 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녁을 조금 일찍 먹어서 좀 있으면 당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고 빨리 퇴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라디오를 듣고 보내주신 사연. 지난주에는 제가 파크 뮤직 페스티벌에 갔다 와서 느낀 점들 이야기하고 올림픽공원 파크 공원에 대한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사연이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공원 탈트 붕괴 현상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요일바님. 공원이라니 지나칠 수 없어 사연을 보냅니다. 전 여행을 갈 때 미리 지도상으로 공원에다가 별표 여러 개 찍고 도장 깨기 하는 게 취미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여행할 때 하루 반나절 만에 볼 거 다 보고 이틀이 남은 상태였는데요. 너무 지겹던 차에 지도를 보니 공원이 많아서 그래 과일 싸들고 공원이나 돌아다니자 싶어 근처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금 생각해보니 한량이 다름없네요.
아무튼 리스본엔 자그마한 공원도 언덕도 많은 편입니다. 헥헥거리면서 공원에 도착했는데 언덕을 오를 땐 생각도 못했던 아름다운 전망이 보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누워서 햇볕을 쬐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 동네 사람들인 듯한 느낌도 좋았어요. 이방인인 저는 이들을 흥미롭게 구경하면서 망고를 까먹었습니다. 관광지만 돌아다니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람 사는 자연스러운 풍경을 봐서 그런지 지루했던 여행의 흐름이 뒤바뀐 느낌에 공원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리스본에 가실 일이 있다면 제이가 포르투갈어로는 히읗인가요? 하르딤도 토렐 JARDIMDOTOREL입니다. 야르딤은 저 독일어잖아. 하르딤도 토렐이라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리스본에 있다고 하네요. 대만에도 아름다운 공원이 많다길래 언젠가 꼭 가서 다녀보려고요. 다른 길로 세자면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 좋아하는 게 있다면 여행 가서 도장 깨기 하는 거 재밌는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어느 도시에 가든 맛있는 피자집 하나씩 찾아서 별표 찍어놓고 먹을 기회를 노립니다. 아무튼 모두들 심신 건강에 좋은 공원 하세요 하고 추천곡 세르지오 멘데스 모닝 보내주셨습니다. 와, 안 그래도 아까 밥 먹으면서 그 주호민 님이 포르투갈 갔던 후기 말하는 영상을 보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햇빛이 그 동네는 지중해 동네잖아요. 저는 그 남부 유럽 이 지중해 이쪽은 안 가봤는데 지중해의 느낌 그게 뭔지 몰라도 그 화면으로만 봐도 때깔이 다르더만요. 그래가지고 참 이 농땡이 치기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농땡이 괄호치고 좋은 뜻 이렇게 진짜 여행을 되게 잘 다니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내공이면은 공원을 미리 다 별표 찍어놓고 도장 깨기 하기 뭐 피자집 별표 찍어놓고 도장 깨기 하기 이런 컨셉 여행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예전에 일본 여행 갈 때 제가 관심 있는 카메라, 악기 뭐 요런 거 파는 가게는 꼭 하나씩 찾아가지고 가보곤 했는데 뭐 딱히 살 건 없었지만 그냥 그런 거 다니는 것도 재밌고 로컬 조그만한 가게들 이런 것도 막 있더라고요. 그런 데들 가면은 또 그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이요. 제가 또 이제 요즘 모든 인문학 지식을 유튜브로 섭취하는 이 야매 인문학 그걸로 그 셜록 현주님의 유튜브를 보니까 공원이 뭐더라 그 센트럴 파크처럼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공원을 일부러 만든 것 그런 게 생각보다 오래된 게 아니고 그 뭐 오래됐다면 오래됐는데 100년이 넘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 귀한 것이었더만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도시를 막 그냥 사람들이 필요한 거 만들고 막 그러지 공원을 일부러 만들려면 그건 진짜 일부러 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 직장 그 외에 제3의 공간이 있어야 이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그거를 공원이 있어야 그거를 사람들이 다들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도 공원 가는 거를 생각해보니 좋아하더군요. 저희 동네 근처에 서울식물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되게 그냥 그 흔한 신도시적 그 호수공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호수공원과 옆에 온실, 식물원 온실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돈 내야 들어갈 수 있어서 그냥 맨날 호수공원 삥삥 돌고 잔디밭에 가고 그냥 그러거든요. 그것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막 뭐 작업하다가 막혔을 때도 거기 가가지고 삥삥 돌면서 음악 들으면은 또 다르게 들리고, 제가 미국행이 2020년에 있었잖아요. 마이애미에 가서 막 쟁쟁한 무대에서 막 공연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긴장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진짜 막 생각만 하면 막 심장이 뛰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겨울에 이어폰 끼고 공원 나가가지고 그냥 빙빙 돌면서, 저는 해 질 즈음이 좋더라고요. 겨울에는 한 오후 4시 정도 되면 해가 떨어질락 말락하고, 요즘에는 한 8시, 한 7시 반? 7시 반 정도 그쯤, 골든 아워라고 하죠. 그 시간에 이어폰 끼고 빙빙 돌면은 좋더군요. 여러분도 공원, 집 주변에 가까운 공원 어디든지 일부러 찾아가시고, 또 공원 탈트 붕괴 현상님께서 보내주신 이 여행 팁, 뭐 주제 하나 정해서 별표 일단 다 찍어놓고 도장 깨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도 이런 게 더 이렇게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여행일 것 같네요.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닉네임 애프터매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공원 하니까 예전에 난지 한강공원에서 했던 플룸 내한 공연이 생각나네요. 그때 혼자 놀러가서 플룸이 프린터기 부수는 것도 보고 옆에 있던 모르는 외국인이랑 친해져서 나중에 밥도 먹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공연을 보러 가면 예기치 못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만간 또 플룸 공연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시고 추천곡으로 지미 폰타네즈의 Feel the Funk 보내주셨습니다. 플룸 공연에서 막 행위예술 같은 거 하잖아요. 막 그 프린터랑 복사기 막 이런 거 도끼로 부시고 용접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나중에 용접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얼굴이 시꺼매져서 그러고 있던데, 무슨 레이싱 수트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저는 그 현장 가서 보진 못했는데 플룸 음악 참 잘하죠.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 난지 한강공원 저도 참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그 기억이라면은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렸던 그 서울 인기 페스티벌이라는 약간 언더그라운드 슬쩍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야외 디제잉, 야외 공연을 하게 된 것도 서울 인기 페스티벌 2017년에 그렇게 했었고, 2019년에도 제가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규모가 엄청 커져가지고 한 2,000명 막 이 정도 아마 계셨을걸요, 관객이. 그래서 그때도 공연을 진짜 너무너무너무 재밌게 했는데, 이 서울인기 페스티벌의 그 바이브가 있거든요. 진짜 더울 때 하는데 한 8월 10일 뭐 그쯤 해요. 8월 초중순쯤에. 그래가지고 막 공연하다 보면은 나무에서 매미 떨어져가지고 매미가 진짜 엄청 그 크고 뭐라 그럴까, 아파요. 그러니까 매미가 약간 한 9mm 총탄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파요. 그냥 뭐 아무튼 공연하다가 매미도 맞고 뭐 그 엄청 더운데 진짜 재밌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저는 운 좋게도 딱 공연 시간이
그 서울 인기 페스티벌은 30분씩 두 타임을 이렇게 저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몇 시였지? 7시부터 7시 반? 8시부터 8시 반? 뭐 요렇게였나? 그 정도 시간대였는데 그게 어떠냐면은 앞 타임의 30분은 해가 지기 직전 타임이고 뒤에 30분은 해가 지고 난 직후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조명도 딱 그 노란색 전구로 쫘르르륵 달아가지고 켜놓고 그러면은 너무너무너무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 해가 지는 시간에는 사람이 감정적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히틀러도 그 일부러 연설할 때 뭐 그 시간대에 해가지고 청중의 마음을 더 움직여서 막 그런 거를 했다고 하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제가 공연을 하게 되어서 참 진짜 아름답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런 서울 인기 페스티벌의 추억 난지 한강공원에서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해불었습니다. 다 폐업했어요. 다시 언제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플룸 공연 보러 가신 이야기 해주셨고요. 서울 인기의 추억을 또 되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애프터매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공원 하니까 예전에 난지 한강공원에서 했던 플룸 내한 공연이 생각나네요. 그때 혼자 놀러가서 플룸이 프린터기 부수는 것도 보고 옆에 있던 모르는 외국인이랑 친해져서 나중에 밥도 먹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공연을 보러 가면 예기치 못한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만간 또 플룸 공연도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시고 추천곡 플룸의 슬러거 1.4 2014 익스포트 웨이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고요. 사연을 두 번 보내주셨는데 아까 거는 추천곡에 지미 폰타네즈의 Feel the Funk로 보내주시고 이거를 그 추천곡을 바꾸고 싶으셨나 보죠? 수정?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주셨는데 그 애프터매스님 지난번에도 사연 보낸 다음에 다음 사연으로 추천곡을 바꾸고 싶어서 데드마우스 이야기 잔뜩 해놓고 다른 거를 했네요 해가지고 제가 안 돼 돌아가 못 바꿔줘 했잖아요. DJ가 음악 틀다가 잘못 틀었다 바꾸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인생은 이게 실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돼 못 바꿔줘. 네. 그래서 좋은 사연 2배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플룸 공연 잘하죠. 플룸 음악도 참 잘하고 말해 뭐 하겠어요. 그 막 공연에서 레이싱 수트 같은 거 입고 막 프린터기 복사기 막 이런 거 도끼로 부시고 막 용접기로 용접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지 한강공원 하면은 또 제가 난지 한강공원에 대한 추억이 있지요. 바로 서울 인기 페스티벌 2017년에 나갔고 또 2019년에도 나갔는데 제가 공연한 시간이 딱 그 해가 지기 직전하고 직후 타이밍에 딱 운 좋게 두 번 다 그렇게 됐거든요. 도르마무 이 사연을 끝내러 왔다. 도르마무 이 플룸과 난지 한강공원 사연을 끝내러 왔다. 다음 사연 닉네임 애프터매스 공원 하니까 예전엔 난지 한강공원에서 했던 플룸 내한 공연이 생각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르마무
자, 그래서 오늘 공원에 대한 사연, 어, 재미있는 사연,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오늘 추천곡 중에서 제가 선정한 곡은 애프터매스님께서 보내주신 추천곡.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실격. 저번에는 제가 틀어드렸지만 이번에는 실격이에요. 그래서 공원 탈퇴 붕괴 현상님께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보내주신 사연, 추천곡 세르지오 멘데스의 모닝. 오늘은 듣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울지 마시고, 공원 하니까 예전에 난지 한강공원에서 했던 플룸 내한 공연이 생각나네요. 그때 혼자 놀러가서 플룸이 프린터기 부수는 것도 보고. 자, 세르지오 멘데스의 모닝 듣겠습니다. 세르지오 멘데스의 모닝. 공원 타이트 분기 현상님께서 보내주신 추천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순서 애프터매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공원 하니까 예전에 난지 한강공원에서 했던 여름 공포 특집 8월에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여름 공포 특집 하니까 예전에 난지 한강공원에서 했던 플룸 내한 공포 특집이 생각나네요. 그때 혼자 놀러 가서 공포 특집은 말이죠. 그 제가 공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약해요. 그 어릴 때 식스센스를 본 뒤로 한 2달 정도는 계단 위를 쳐다보지도 못했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공포는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전에 난지 한강공원에서 했던 플룸 내한 공연 특집은 어떨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추천곡 다 들어봤고요. 다음 주 사연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에 관한 사연, 가로치고 웃긴 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다음 순서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히트 코너.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자, 2023년 5월 달에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들 오늘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달에 요일바가 들은 음악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곡 일단 듣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어의 I'm the President. 나는 대통령이다. 듣고 왔습니다. 노어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음악 대통령, 음악 대통령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죠. 이 듀오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 그거는 차차 알아가시면 되겠고, 일단은 요 곡에서 말이죠.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음질이 굉장히 똥음질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 팀이 종종 집에서 막 라이브로 녹음해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유튜브에다가 올리곤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똥음질의 원인은 홈 레코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근데 이렇게 이런 이런 똥음질이 요즘에 좀 재즈계, 얼터너티브계의 또 유행 같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뭐 똥음질이 유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홈 레코딩을 해서 좀 더 생생한 느낌을 내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흥미롭고, 특히 드럼 마이킹이라는 것이 되게 복잡한 일이거든요. 정석대로 한다면은 뭐 최소한 킥에 한 개, 스네어에 한 개, 꿍이랑 빡이죠. 그리고 뭐 하이햇에다가 하나 될 때도 있고, 뭐 스네어에다가 위에 하나, 그럴 때가 있는데, 드럼 마이킹. 그래서 그러고 오버헤드라고 이 심벌 위에, 머리 위에다가 스테레오로 두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드럼이 아주 멋지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이 언더그라운드 인디 느낌 이런 거 내려면은 마이크를 한 개 가지고도 녹음하곤 하거든요. 저희도 옛날에 작업실에서, 연습실에서 데모 막 이런 거 녹음하고 할 때 그냥 드럼 전체 앞에다가 그냥 마이크 대고 녹음하고, 그러면 이런 똥음질이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 매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음악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컬 선생님의 이 멜로디 라인도 음계를 자유자재로 막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뭐 모달 스케일 막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단 내공이 상당하고, 다들 들으셨겠지만 2분 53초부터 흘러나오는 피아노 연주가 압권이죠. 피아노 대통령, 음악 대통령. 니값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기획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일 나오는 건가요? 제가 음이온 라디오라는 것, 음악 이야기 올리, 음이온 라디오라는 것을 녹음을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드디어 공개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고, 재밌으니까 또 제가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들어주시고, 아까 공지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를 엠바고라는 것이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오셔서 홍보를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많이 들어주세요. 음이온 라디오에서 또 막 다른 분들, 요조님이라든지 뭐 공연 업계에서 일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이야기도 출연하셨거든요. 다 들으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피와 살을 분리시켜주면은 다른 말이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 많으니까 꼭 음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들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공지 끝. 그 다음에 노워. 그래서 노워의 이 I'm the President. 다들 꿍빡꿍빡 빰빰빰 하면서 잘 들으셨겠지만 이 팀이 사실 전에 소개했던 제임슨 기억나세요? JMSN? 체리 팝 하면서 그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다는 R&B 하다가 갑자기 펑크로 갑자기 바꾼 그 제임슨처럼 노워도 원래는 이런 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바뀐 건 아니지만 꽤 바뀌었어요. 저는 좀 더 와일드하고 후루룩 팍팍팍 이런 거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곡을 했는지 들어보고 느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노워의 2011년 곡 Things About You 들어볼게요. 노워의 Things About You 듣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이 팀의 예전 스타일들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빡신 곡입니다. 막 엄청 빡신 곡은 막 덥스텝 같은 거 막 빡빡빡빡 하는 것도 있고 드럼 앤 베이스 같이 달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게 말이죠. 2011년 앨범이란 말입니다잉. 근데 굉장히 그 약간 그 요즘 유행한다는 그 하이퍼팝이라든지 뭐 퓨처 베이스 이런 것에 뭔가 그 것을 다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원조 하이퍼팝 그런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이퍼팝의 그 원조라고 우리가 보통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그 PC 뮤직이라는 컴퓨터 음악, PC 뮤직이라는 레이블이 있어요. 에이지 쿡이라는 사람이 2013년에 설립한 레이블인데 그 2013년에 설립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이퍼팝의 교과서 바이블 소피의 앨범이 그 2015년에 나왔단 말입니다. 물론 뭐 이게 완전히 하이퍼팝의 문법을 막 만들었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그 사운드라든지 그런 거를 이미 이렇게 후드륵 팍팍 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아까 플룸 생각이 나네요. 플룸의 첫 앨범도 2012년에 나왔단 말이죠. 이런 그 어떤 퓨처 베이스 하이퍼팝 이런 사운드를 이미 이렇게 호루락탁탁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노워라는 듀오 아주 흥미로운 팀이고요. 이 남자 선생이 드럼을 치거든요. 드럼을 치면서 뭐 다른 악기를 다 하는데 드럼을 진짜 잘 치고 아무튼 좋은 듀오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들으신 2022년 곡인가 I'm the President 23년인가 23년일 거예요 아마. 그거랑 스타일이 다르지만 또 관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곡을 들어보았는데 특히 그 이들의 이 과감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그 아까 어떤 분이 표현하셨듯이 홀리 쉣한 신스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소리 중간중간에 막 던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제가 말씀드린 하이퍼팝스러운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어딘가에 갇혀있지 않고 마음껏 발산하는 그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어의 언제 그랬냐고요? 언제 그랬냐면 0분 33초에 이런 소리 나는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 제네비브 알타디의 플레이트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네비브 알타디의 플레이트 들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뭔가 익숙한 느낌 뭔가 없어요? 뭔가 여기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얼굴 잘 보세요. 노어의 보컬 제네비브 알타디입니다. 우리가 방금 두 곡을 들어본 그 노어의 멤버는 제네비브 알타디와 루이스 콜 이렇게 있는데요. 솔로 작업이에요. 약간 이렇게 알고 들으니 비슷한 괴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다른 멤버 루이스 콜 이 사람은 드럼하고 이것저것 악기를 치고 그 각각 작업을 하기도 해요. 듀오로도 하고 루이스 콜은 개인 그러니까 루이스 콜이라는 이름으로는 뭐 적당한 곡들 그리고 뭐 다 들어보면 이 사람 느낌 난다 하긴 하는데 약간 좀 더 뭐랄까 듣기 편한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클라운 코어 이런 그 이상한 그 가면 쓰고 있는 그 밴드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를 루이스 콜이 한다라는 추측이 있는 그 엄청나게 그 루이스 콜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렇다고 한다네요 라는 그 클라운 코어라는 이상한 하드코어 약간 그 짬뽕 메탈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듀오들입니다. 그래서 노어의 보컬 제네비브 알타디의 곡을 들어보았는데요. 이 곡도 드럼이 되게 그 소프트하면서 쩔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루이스 콜이 쳐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운드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요게 되게 드럼이 신기한 게 말이죠. 박자가 막 달리긴 하는데 사실 이 박자가 그 쿵쿵 딱 그런 쿵쿵 그런 딱 그런 쿵쿵 그런 딱 그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 박만 따지면은 쿵딱 요 박자예요. 근데 중간에 그 막 고스트 노트와 함께 막 쿵쿵 그런 탁 그런 쿵쿵 그런 탁 그런 쿵쿵 그런 탁 그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느린 박자 속에서 빠른 박자를 하는 느른 박자 빠린 박자 요런 드럼이 참 신기하고 이 소프트한 사운드를 드럼을 내는 방법 우리가 드럼 뭐 공연장에서 들어보시면은 땅 치면은 깡 소리 나고 막 챙 치면 챙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요런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요.
그 드럼이 통이 있잖아요. 속이 빈 통이잖아요. 거기다가 막 이불을 꽉꽉꽉꽉꽉 채워 넣어요. 킥드럼 같은 거는 완전 이불을 소미불을 다 채워버리고 이 스네어 드럼에도 위에다가 수건이나 뭐 담요 같은 거를 놓고 그 상태로 막 치고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뭐 뮤트를 한다고 하거나 뭐 그러는데 펑크 이런 장르에서 펑크, 디스코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드럼 소리를 다 폭신폭신하게 만든 다음에 후드려 패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역시 이 노어의 그 느낌, 이 요상한 음계 여기서는 엄청 극대화했죠. 그래서 한 음도 절대 익숙하지 않게 들리도록 하기 챌린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런 오묘한 느낌을 참 잘 자아냈고요. 약간 또 이제 재미있는 악기 이야기 1분 35초에 나오는 되게 로우파이한 플룻 소리가 있어요. 그게 진짜 플룻을 로우파이한 음질로 연주를 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하는데 보통 이런 사운드는 대표적인 그 악기가 있거든요. 멜로트론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950, 60년대? 60년대쯤 발명됐나? 그런 또 오래된 악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원조 샘플러라고 할 수 있죠. 그 원시 샘플러. 그 악기가 피아노처럼 생겼어요. 근데 건반 하나하나마다 그 카세트 테이프, 뭐 카세트 정확히는 아니지만 아무튼 테이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가 재생이 한 7초 정도 되는 테이프거든요. 그거를 건반에 딱 누르면은 거기서 테이프가 달달달달달 돌아가면서 거기에 녹음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플룻 소리를 녹음해 놓은 테이프를 쫙 깔아놓고 멜로트론을 연주하면은 허 하고 이렇게 플룻 녹음된 소리가 나는데 테이프에다가 했으니까 되게 잡음도 끼고 좀 소리가 후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맛이 이제 또 그 고유의 멜로트론 사운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뭐 멜로트론에다가 플룻 소리를 녹음하기도 하고 뭐 오케스트라 스트링 소리 막 그런 것도 그 음색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플룻 사운드로 가장 유명한 곡 무엇이냐? 비틀즈의 스트로베리 필즈 포에버 거기에 나오는 그 빰빰빰빰빰빰빰 바바 보보보보보 하는 그거 그게 멜로트론의 사운드고요. 그리고 킹 크림슨의 곡이 뭐더라? In the Court of the Crimson King이었나? 아무튼 킹 크림슨 곡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멜로트론에다가 오케스트라 스트링 사운드 현악기 그거를 이제 그 곡에서 사용했는데 그건 이제 디디디디 디디디 이 그 부분 그게 또 멜로트론의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그 약간 먼지 낀 듯한 그 오묘한 아련한 사운드가 이 멜로트론에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나서 요즘에 또 종종들 많이들 쓰고요. 아마 이 곡에서도 멜로트론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싶은 플룻 사운드를 제가 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감상은 말이죠. 저의 멋진 차 쉐보레 말리부 세계적인 명차 쉐보레 15호레 이 곡은 제 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드러운 승차감 부드러우면서도
후루룩 하면서도 이렇게 명품 엔진 253마력 36토크의 이 엔진 출력이 넉넉하게 쭉 밀고 나가는 이 저의 말리부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는다는 말씀 드리고, 자, 그래서 노어와 그 멤버들 제네비브 알타디 그리고 루이스 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고, 루이스 콜의 개인 음악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다 이렇게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타시의 데자뷰 베이스 듣고 왔습니다. 이런 곡은 그 샘플러 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샘플러로 막 난리 치면서 만드는 그러면 이런 곡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4곱하기4 고무 패드 달려있는 MPC 스타일의 그런 샘플러를 손에 쥐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거를 하게 돼. 그래서 요 곡은 말이죠, 굉장히 사운드가 올드스쿨하지요. 한 90년대 그 올드스쿨 테크노와 뭐 그런 브레이크 비트와 그런 사운드의 드럼, 이런 건 이제 일부러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곡에 쓰인 샘플, 이 주로 밀고 나가는 그 뜩뜩뜩뜩 이거 빠라빠빠빠 이거 아주 유명한 곡이죠. 일단 그 원곡은 스펜도 발레라는 밴드의 트루라는 곡이거든요. 스펜도 발레, 이 스펠이 좀 어려운데 SPANDAUBALLET 스펜도 발레의 트루, 1983년에 나온 곡이 이 따라따따라 요 곡이고요. 근데 이거를 직접 샘플링한 게 아니고 또 요 곡을 샘플링한 곡입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냐? PM Dawn, PM DAWN, PM Dawn의 Set Adrift on Memory Bliss라는 또 이 곡도 엄청 이 곡 저 곡을 샘플링 해가지고 만든 힙합 곡이거든요. 그거를 또 샘플링해서 바로 이 데자뷰 베이스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 샘플의 샘플이지요. 그 중간중간에 보컬 멜로디 나오는 거, 그런 걸로 봐서 PM 던을 샘플링한 걸로 보이고, 이 샘플을 또 좀 흥미롭게 사용한 거는 1분 4초에 그 조옮김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처음에 그 따라따따 요거를 한 G키로 처음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1분 4초에 F샵으로 그냥 뜬금 바꿔요. 이러다가 F샵으로, 그러니까 반키죠. 반키를 내리는데 뭐 이런 조바꿈을 할 때 전조라고 해요. 전조. 화성학에서는 전조를 할 때 뭐 이런 5도의 관계에 있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성을 슉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휙 바꾸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전조의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 법칙이라든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반키 그냥 휙 바꾸는 거는 그냥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샘플 가지고 놀다가 키 바꾸기 뿅 눌러가지고 반키 내려가지고 그냥 또 그걸로 한번 꽥 달리다가 다시 원키로 돌아갔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되게 분위기, 약간 공기의 느낌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이게 깊게 들어가면 좀 또 복잡한데, 이게 샘플러로 샘플 자체의 키를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포먼트라는 게 달라지긴 합니다. 그게 뭐냐?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제 목소리를 샘플러 가지고 낮추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고, 막 그 노래 높인 거 있잖아요. 뭐 카니에 웨스트 같은 사람들이 샘플 일부러 한 옥타브 높이고 막 그러면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걸 칩먼크 효과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그거는 이 샘플을 높이거나 낮췄을 때 그 이 소리의 뭐랄까 음색을 정하는 그 배음 구조가 있거든요. 걔가 이제 포먼트라는 것으로 이렇게 포먼트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그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음색으로 들리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러를 가지고 이 키를 한 키 낮추고 반키 낮추고 이러면은 또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 야, 이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음악 지식이 또 넓어지고 오늘도 음자랄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겠죠. 역시 명품 음악 방송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아무튼 그런 이 샘플러를 손에 쥐어서 너무나도 신난 사람이 만든 것 같은 이 곡, 마지막에 그 빰빠라바 빰빰빰빰 그런 거 넣은 것도 이 짓궂은 사람 보게 하하하하 하면서 그것도 막 이제 베이스 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 하면서 그 샘플 가지고 그렇게 끝내버리죠. 그런 재미있는 곡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언더그라운드의 댄스 씬, 흥미로운 것들이 많지요. 자, 그러면 다음 곡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복잡하네요. 듣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라미 로즈 조 루이스의 어쿠스트마티쿠스 피처링 사커 96이었습니다. 좋지요? 저는 이렇게 평소에 이런 음악들을 듣고 산답니다. 이렇게 뭐 길을 걸을 때나 버스를 탈 때 이런 음악들. 이게 뭐 저도 뭐 평소에 막 이런 것만 듣진 않는데 5월에 이런 그 막 후두룩 팍팍 맛 좋은 재즈, 얼터너티브 어쩌고 일렉트로닉 이런 복잡한 음악을 좀 즐겨 들었네요. 이건 그 말씀을 설명을 어떻게 드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막 휘몰아치고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으면 됐고요. 좀 흥미로운 거는 신스 베이스가 뿌 하면서 밑에 뿌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세다. 뿌 하면서 이게 뭔 감상이야 이게. 여러분은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요일바의 감상 비평
저도 음악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어떻게 들었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 살라미 로즈 조 루이스의 음악을 들어봤는데 이 아티스트도 제가 흥미로워서 앨범을 다 막 앉아서 듣진 않았지만 이 곡 저 곡 찔러보면서 들어봤는데 다른 곡들도 퀄리티가 꽤 준수합니다. 이렇게 진짜 이런 음악은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는 건지 잘 하면 되겠죠? 음악 열심히 연습하고 연주 연습하고 할 말씀 드릴 게 별로 없네요. 이런 음악도 세상에 있다라는 거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곡 LA 프리스트 이 아티스트도 참 좋습니다. 자신만의 스칼라가 특별하고 LA 프리스트의 사일런트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A 프리스트의 사일런트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헐렁이 록, 헐렁이 기타 팝 이런 거 이렇게 헐렁헐렁한 느낌이 나면은 저는 70년대 그런 밴드들의 음악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헐렁이 바이브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기타가 아주 짭짭짭짭 하면서 띵공띵공 하면서 연주를 아주 재미있게 잘 하지요. 요런 얇은 기타 소리는 웬만하면 펜더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타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기타 회사가 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펜더와 깁슨이 있는데 모든 기타가 다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이 두 회사의 차이, 가장 큰 차이, 대표적인 모델로 했을 때 펜더 기타는 둘이 펜더와 깁슨은 픽업이 다릅니다. 펜더는 싱글 픽업이고 깁슨은 험버커 픽업이라는 걸 쓰는데 그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기타 줄의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펜더는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는 대신 좀 잡음이 많고요. 그래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개발한 거 그게 험버커거든요. 험 노이즈를 뻑 한다는 근데 그 픽업을 쓰면은 잡음이 없지만 그 대신에 기타 소리가 좀 이렇게 맑지 않고 좀 뚱뚱해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막 중중중중 이런 거 할 때는 험버커 아니면 부드러운 소리 동글동글 몽글몽글 재즈 막 이런 데서는 험버커 깁슨 쪽을 많이 사용을 하고 펜더는 이렇게 찰랑찰랑 말글망글 말글 말이 뭐 이래 그런 소리. 그래서 이 펜더의 맑은 싱글 픽업 소리 아마 스트라토캐스터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기타들이 쟁글쟁글하고 구남과 여라이딩 스텔라 저도 아주 좋아하던 밴드인데 구남과 여라이딩 스텔라의 느낌도 나고 그래서 요 사이키델릭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지요. 이 70년대의 헐렁이 바이브로 사이키델릭한 이런 사운드를 내는 기타 팝 록 참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이게 기타가 처음부터 나오면서 그 약간 꽉꽉 꼬이잖아요. 기타 소리가 이렇게 멀쩡하지 않고 이런 소리 나죠. 그게 페이저라는 이펙트를 쓰면은 이렇게 기타가 꽉꽉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펙트를 사용해서 연주를 쭉 하다가 2분 1초에
약간 살짝 뭔가 띠용용 하다가 키를 또 확 바꿔주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원래는 F 메이저 키로 쭉 가다가 2분 1초에 반 키 뿅 올리는 듯 하더니 E 플랫 마이너로 가거든요. 거기서 분위기가 되게 확 바뀌는데 그게 여기서는 그래도 대뜸 확 바꾸지 않고 그 약간 트릭을 사용했어요. 하다가 바뀌는 트릭. F가 이제 파잖아요. 파에서 반키 올려서 파샵이 갔다가 그냥 이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F 샵 메이저는 E 플랫 마이너랑 같은 그 음계가 같거든요. 뭐 복잡한데 아무튼 반키 올린 다음에 마이너로 쭉 때렸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설명하다가는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전조를 멋지게 해냈고,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 팝록 역사상 가장 제일 멋진 이 전조를 사용한 그 곡은 MGMT의 더 유스라는 곡이 저는 역사상 가장 멋있는 전조가 아니었나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래서 그것도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보시고, 이 전조의 기술도 되게 아주 오묘한 세계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2분 1초 거기서 딱 마이너 키로 바뀌면서 기타가 좀 잽잽거리잖아요. 왁왁왁왁왁왁 이러면서 거기서 다프트 펑크 느낌 나죠. 다프트 펑크 이거 노린 것 같아. 다프트 펑크의 그 Something About Us 느낌. 이거 입으로 기타 잘 치죠? 그 느낌이 나는 이유. 다프트 펑크 곡에서도 기타 잽잽이에다가 페이저 혹은 오토와우 뭐 이런 거를 사용한 사운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이것저것이 사용된 곡이었고, 이 아티스트 역시 다른 곡들도 들어보시면은 이 헐렁하니 뭐 근데 또 이 내공이 느껴지는 이런 오묘한 느낌이 참 좋은 강추 아티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잔잔한 음악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스펜서 컬럼의 That Same Day Departure 피처링에는 제목 피처링 이따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지나가질 않네. 듣고 오겠습니다. It's a same day departure. 스펜서 컬럼의 That Same Day Departure 피처링 케이틀린 로즈 들어보았습니다. 짧고 간결하고 평화로운 음악이네요. 이 스펜서 컬럼은 이런 잔잔히 음악, 포크 이런 목가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뭐 그렇죠. 분위기가 딱 이렇게 개울물도 졸졸 흐르고 잡음도 싹 껴있고, 이 음악 뭐 멜로디나 뭐 분위기나 이런 거는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테고, 이어폰, 헤드폰 혹은 뭐 스테레오 스피커로 들으셨다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음악들은 딱 악기들이 목소리 가운데 딱 있고 드럼, 베이스 가운데 딱 있고 악기들 좌우로 쫙 펼쳐져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곡에서는 개울물 왼쪽에서 흐르죠. 왼쪽 귀에서. 피아노 왼쪽에서 나고, 목소리 남자 여자 오른쪽에 있죠. 목소리도 스트링도 오른쪽에서 들리고, 이렇게 그 악기들을 완전 하드 패닝을 해놨어요. 이런 믹싱은 사실 그 요즘에 요즘 음악에서는 이렇게 믹싱하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냐? 60년대에 이렇게 믹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음악이 모노로 녹음을 했어요. 모노가 뭐죠? 원 채널 센터에서만 나오는 거. 그러다가 스테레오 녹음 기술, 그게 발명된 다음에 60년대에 이제 스테레오로 사람들이 녹음을 해서 딱 악기를 어떻게 배치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연장에 갔는데 무대에서 조그만한 뭐 소규모 클럽 그런 데서는 드러머가 오른쪽에 빡 이렇게 저쪽 구석에 드럼 세트 있고, 보컬이 막 여기 앞에서 삥삥삥 노래 부르고 있고, 베이시스트 저기 서 있고, 기타리스트 뭐 여기 왼쪽에 있고, 뭐 그러면은 드럼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놔야겠다. 베이스 치는 애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놔야겠다. 보컬?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놓고, 이런 식으로 뭐 꼭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 믹싱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비틀즈의 초창기 음악들을 들어보시면은 이런 믹싱을 느끼실 수 있어요. 베이스가 막 왼쪽 채널에서만 나오고, 드럼이 왼쪽에서만 치고, 뭐 기타는 오른쪽에서만 들리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 근데 지금의 이런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악기를 펼쳐놓는 그게 이제 보편화된 것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그 균형 잡힌 소리, 그리고 스피커가 아니라 이어폰, 헤드폰으로 들을 때도 좀 이질감 없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모노 컴패티빌리티라고 하는데, 모노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스테레오 음악도.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를 고려하는 뭐 어쩌고 막 그런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음악 역사와 막 레코딩의 역사 다 가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옛날 스타일로 믹싱을 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는 옛날 음악 같잖아요. 그죠? 잡음도 쫙 껴있고, 그런 60년대의 그런 좀 느낌을 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흥미로운 곡이었고요. 이 곡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앨범 전체를 다 이렇게 믹싱을 했어요. 그리고 뭐 앨범 커버도 그렇듯이 되게, 그래가지고 훨씬 이런 분위기를 더 잘 살려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펜서 컬럼의 That Same Day Departure 들어보았고요. 자,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5월달에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자, 드디어 이 5월달의 요들송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곡은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예요. 이거는 그냥
라디오를 듣다가 어느 날 띡 나왔는데 날씨도 좋고 차에서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등목을 시원하게 했네요. 해리 스타일스 선생 인테리어는 잘 고쳤나? 하자 보수는 잘했나? 해리스 하우스 그거 집을 인테리어를 다 거꾸로 해놔가지고 큰일 난 사람인데 인테리어 사기당한 가수인데 그 하자 보수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공연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갔으니까 제대로 고쳤겠죠. 아무튼 요일반은 이렇게 대중적인 노래 뭐 요일반은 대중적인 노래 들으면 안 됩니까? 가끔은 나도 차트에 있는 음악 들으면서 차트에 있는 음악이 괜히 차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웰메이드 팝송이기 때문에 차트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를 들으면서 또 우리는 아 이렇게 음악을 하면은 차트에 갈 수 있구나. 그거를 또 배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마지막 곡으로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로 감동적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사연과 6월 달에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일바라기 여러분 모두들 꿈 깨요.